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늘이 1월 24일인데요. 오늘은 공지사항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최근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매매 대전제와 조건값에 대한 그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전제와 조건값이 좋다면 어디에서 사고 파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 대전제와 조건값이 좋다면 어디에서 사고 파는 것을 결정하는 매매 기법은 완성도가 좀 부족하더라도 결국 수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지사항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주식 카페를 하나 오픈을 했고요. 원래 카페의 취지는 유료 신청을 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비공개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요. 제가 종목 선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뉴스를 찾아보거든요. 그런데 그 뉴스를 올려드리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힘들게 뉴스를 하나씩 찾아다니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공개 카페로 만들었습니다. 어차피 찾은 뉴스를 가지고 링크만 걸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뉴스를 올리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죠.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관심 종목에 올린 종목들 위주로 뉴스를 올릴 생각이니까요.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는 힘들게 뉴스 찾지 마시고요. 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공지사항은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매매 대전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 종목들 중에서 이 키이스트를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근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대전제라는 것은 누군가가 많은 돈을 썼고, 여기서 누군가가 많은 돈을 썼고 아직 이익 실현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아직 이익 실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위해서는 더 높은 가격이 필요하겠죠. 그럼 얘네들이 이걸 올린 세력들이 아직 이익 실현을 했는지 못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확인이 먼저 되고 나야 매매를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일봉 차트를 보면요. 여기에서 상한가를 갔죠. 1월 20일 날 상한가를 갔는데 그때 거래 대금이 1,500억이 나왔고요. 일봉상의 차트 위치를 보면요. 이 상한가의 위치가 이 앞에 있던 고점의 매물을 다 소화한 위치죠. 그리고 그 위로 지금 올라가면서 약간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요.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상승을 할 때 날짜가 1월 20일이죠. 1월 20일 날 기관과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음봉인데요.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왔죠. 그러면 이 종목을 올린 세력들이 매도를 했는가 하고 봤더니 안 팔았죠. 더 샀습니다. 이 매물대에서 나오는 물량을 흡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1월 22일 날 상승을 하다가 윗꼬리를 달고 또 길게 하락을 했는데 이때 세력들이 또 팔고 나갔나 한번 봤더니 안 나갔죠. 더 샀습니다. 이 의미는 여기에서 나오는 매물들을 모두 받아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수급의 주체가 기관과 외국인이죠. 기관하고 외국인은 개인하고 다르죠. 이 투자하는 자금을 집행을 할 때 아무 근거 없이 할 수가 없을 거고요. 윗사람에게 결제도 받아야 될 거고,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손실을 보면 뭐 심할서도 쓰고 뭐 그러겠죠. 안 좋은 소리도 듣고 하겠죠. 개인처럼 그냥 올라갈 것 같아서 내 맘대로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사들을 보면요. 금융투자나 보험, 투신, 뭐 연기금, 사모펀드 등 여러 군데의 집단에서 동시에 대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왜 들어왔나? 그 상승의 명분을 봐야겠죠? 여기 카페에 뉴스를 다 올려놨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키이스트. 키이스트는 방탄소년단 관련주고요. 키이스트의 일본 자회사 SMP가 있는데 방탄소년단의 일본 팬클럽을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드라마 라인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뉴스를 보면요. 드라마 라인업 발표, 키이스트 3거래일 연속 상승세, 뭐 이렇게 나오죠. 뉴스의 내용 중에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영상 콘텐츠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이 회사는 2003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되었는데 배용준이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관심을 모았다가 그 지분을 SM 엔터테인먼트에 매각을 하면서 SM이 최대 주주가 된 그런 회사입니다. 이 드라마 라인업 발표로 인해서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고요. 드라마의 흥행은 제작사의 실적 상승 기대감이 나오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중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런 이유를 알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 이 집단이 지금 대량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일봉의 조건과 이 수급의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었고요. 원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기관과 외국인이 이만큼 돈을 썼습니다. 여기서부터 낮은 구간부터 높은 구간까지 이 물량을 모두 받아냈는데,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면 얘네들이 챙겨갈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이만큼 샀으면 자기들 평단가가 이 중간 어디쯤에 위치를 하겠죠. 그럼 그대로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면 얘네들이 득보는 게 없을 거기 때문에 아마도 주가가 내려오면 반등을 시도할 것이고요. 내려오지 않고 여기에서 그냥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을 올린 세력이 아직 이익 실현을 못했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가격이 필요하다는 게 이해가 되셨죠?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이 상승의 이유를 부정하는 악재가 발생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요, 이제 이 매매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원리가 대전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을 매매하기 위한 그 매매 기법은 적당하게 만들어내면 됩니다. 고점 대비 어느 정도 하락했을 때 매수를 하는 기준을 잡아도 되고요. 또는 이동평균선 중에서 3일선이나 5일선에서 눌림을 잡는 방법을 쓸 수도 있고요. 이 분봉을 보면서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타점을 잡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저처럼 그냥 피보나치로 쭉 그어놓고 적당한 구간부터 분할 매수를 할 수도 있겠고요. 중요한 건 매매 기법이 아니라 이 종목이 더 높은 가격을 필요로 한다는 걸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대전제고요. 대전제를 보완해주는 조건값을 보면 일봉상의 위치, 거래대금, 종목이 상승한 이유, 기관 외국인의 수급,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의 대전제를 보완해줄 근거들을 추가하면 그게 조건값이 되는 겁니다. 유튜브나 카페에서 매매 기법을 많이 설명을 해주는데요. 매매 기법 공개한다고도 많이 그러죠.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그 원리에 대해서는 잘 안 알려줘요. 그 대전제에 대해서는. 그게 왜 그럴까요?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한 것 같아도 이걸 깨우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방송도 하고 우월감도 가지는데, 다 알려줘서 매매 수준이 같아져 버리면 그만큼 나의 가치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다 안 알려주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당연한 겁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요, 사람 마음은 다 비슷해요. 그럼 저는 왜 알려드리냐고요? 저는 결국에 제 영상의 질이 좋고 진실돼야지 제 채널이 성장하고 저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영상을 만드는 저의 대전제입니다. 그럼 이 종목 키스트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나간 차트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 흐름을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매매를 하게 되면 어디에서 사고 팔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 매매 기법을 찾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저도 수년간 그랬습니다. 주식의 종목이나 차트를 보실 때 매매 기법을 먼저 찾지 마시고요.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대전제를 먼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매매했던 인터파크도 똑같은 원리로 매매를 한 것입니다. 여기 인터파크의 상승 이유가 있죠? 인터파크 70분 만에 100억 잭팟, 억눌린 여행 수요 또 터졌다, 이런 뉴스가 있죠. 뉴스를 보면요, 방송 70분 만에 베트남 3박 숙박 상품으로만 15억의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여기에서 항공이나 부대 비용까지 포함을 하면 예상 매출액이 1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단순 계산하면 1분당 1억 4,500만 원이라는 매출을 거둔 거죠.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뉴스도 있고요. 이렇게 상승할 것이라는 대전제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기관과 외국인도 들어왔죠. 그리고 이 종목이 충분한 이익 실현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고요. 그 원리를 가지고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간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종목이 밀렸다면 제가 손절을 했을까요? 손절 안 하죠. 더 삽니다. 매매의 대전제가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몇 종목 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바이오가 있고요. 상승하다가 절반만큼 눌린 자리에서 돌리는 흐름이 나왔죠. 차트적으로 충분한 조정을 받고 나서 돌리는 흐름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셀리버리는 거래대금이나 이 차트 그리고 시가총액도 충분한데 중요한 건 이 재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재무가 6년 연속 적자고요. 그만큼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거죠. 약간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들에 대한 상승의 명분, 그 뉴스들은 제가 여기 카페에다가 종목하고 연관지어서 올려놨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수급 관련된 상승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볼만한 종목들을 몇 개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우선 빅히트가 있고요. 빅히트의 차트를 보면요. 여기에서 한번 돈이 들어왔죠. 이때는 아직까지 앞에 매물대를 넘지 못한 모습이었고요. 지금 거래대금이 4천억 이상 나오면서 이 매물대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수급을 보면요. 많이 들어왔죠. 얘네들은 아직 충분한 이익 실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내려왔을 때 이렇게 내려올까요? 어느 정도 반등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앞에 들어왔던 부분을 매집으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자기들의 매수가가 이익 구간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등락이 필요하고요. 관련된 뉴스는 카페에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되고요. 초록뱀 거래대금이 5천억 나왔죠. 앞고점을 넘지는 못했지만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친 뒤에 나오는 강력한 상승 에너지가 나왔고 이 종목 또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모든 기관에서 수급이 들어왔고요. 두산 피어셀을 보면요. 거래대금이 8천억이 나왔죠. 그리고 수급도 대량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의 위치가 많이 높죠. 대전제는 있지만 자리가 높아서 대전제가 상대적으로 약해진다. 이익 실현을 어느 정도 했을 수 있잖아요. 그만큼 자리가 높아지면 대전제의 조건이 좀 약해지는 거고요. 조건값 중에 하나가 저점으로부터의 상승률을 기준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네이버가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충분히 기간 조정을 거치고 지금 거래대금이 월등히 많이 나왔죠. 이 앞에 있던 거래대금보다. 그리고 수급도요. 굉장히 큰 거래대금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종목의 차트와 이 종목을 올린 상승의 명분 그리고 수급의 조건 이런 조건들을 이용해서 대전제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대전제가 맞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적당한 타점을 잡아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여기 자막에 보이시는 것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